이번에는 앞서 그렸던 건물 실루엣 썸네일을 이용해서 건물 드로잉 썸네일로 발전시키는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실루엣 썸네일 없이도 바로 그릴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실루엣을 먼저 그리는 것이 체계적으로 컨셉을 구체화하기에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존 실루엣 썸네일을 보시는 것처럼 복사해서 레이어 오퍼시티를 낮춰서 연하게 보일 정도로 조정해 줍니다. 드로잉 썸네일을 할 때에도 실루엣 썸네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더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썸네일은 짧은 시간에 많이 그려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가급적 실루엣의 큰 외형을 한번 따라서 드로잉 해주면 좋습니다. 드로잉 기초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큰 덩어리부터 표현해 가면서 점차 중간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로 옮겨가면서 드로잉하기 위함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부분적인 디테일에 너무 얽매여서 전체적인 큰 덩어리나 중간 덩어리를 신경 쓰지 않으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망가지는 등의 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큰 덩어리들로 계획이 잡혔다 하면 밑그림처럼 사용하던 오퍼시티를 낮췄던 실루엣 썸네일의 레이어는 꺼두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드로잉의 선 강약을 제대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실루엣 레이어를 켜두게 되면 특히 실루엣 쪽에 드로잉 선 강약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되는 선도 잊고 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건물은 중세 환타지의 상점 건물을 컨셉으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큰 덩어리와 중간 덩어리가 표현되면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 작은 덩어리들의 밀도가 높은 표현들은 가급적 중요한 의미 있는 부분부터 그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시각적으로 재밌고 중요한 부분이 볼 게 없는 경우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밸런스를 위한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의 밀도를 높일 때에도 너무 그 부분만 완성 단계까지 한 번에 만들지 말고 주변과 번갈아 가면서 주변과 조화로운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을 디자인할 때에는 사람을 꼭 함께 그려서 크기의 차이를 가늠해 가면서 그려야 합니다. 펜스, 문과 창문, 기타 물건들의 크기가 터무니없이 크거나 작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과 건물의 공간의 용도도 함께 고려하면서 그리면 좋습니다. 상점이 컨셉이라면 당연히 상점의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상점 느낌을 주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시작으로 시선의 이동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시선의 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선의 이동이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외곽선이 내부선보다 좀 더 두꺼운 것이 좋은데 선 강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는 꺼두었던 실루엣 썸네일의 레이어를 켜두시면 배경의 흰 배경과 약간은 분리되면서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드로잉 썸네일을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각각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시간 단축보다는 차근차근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반영해 가면서 그리시면 좋습니다.